자, 주식 해수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수치에서 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저번 주 공개됐던 비농지표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면서 달러가 급등하고 또 거의 달러 급등함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통화상품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시장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탓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견 속에서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전 세계 증시, 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선장 대응하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 역시 크게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저번 주 금요일과 비교했을 때 약 한 4포인트, 4포인트 정도 가량의 갭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도 꾸준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증시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선물 상품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분석과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공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2월 5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2월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이번 주는요, 쭉 넘어가 보시면은요, 일단은 7시 저녁에 공개되는 유로존의 소매 매출 정도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경제지표입니다. 자, 유로존의 소매 매출은 물가 지수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 내에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한 차례 유로와 더 나아가서 통화상품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요, 11시 45분에 서비스업 PMI가 공개가 되죠. 자, 이 지표 역시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요. 향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시에요. ISM 비제조 PMI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새벽 1시에는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의 연설 속에서 또다시 한 차례 유로 통화의 장기적 방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크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5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저번 주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는데요. 자, 국제 유가가 하락한 이후 뒤에는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다시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유가는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탓이죠. 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67.50 라인에서요. 자, 근데 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은 바로 70.50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67.50에서 눌리는 것은 한마디로 파동 눌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다시 64.50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64.50 라인에서 다시 매수 진입은 가능합니다. 자, 이미 골드만삭스에서 원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예상보다 빨리 균형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펙의 생산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오펙 회의에서 진행되었던 그런 감산 내용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충분히 다시 70달러까지 반등 가능합니다. 자, 64.50달러 이미 64.50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70.5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64.50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67.50에서 매도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데 67.50은요. 올라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67.50 그리고 매수 추세 대응하실 분들은 64.50에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금은 예고드렸던 대로 다시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하락세 유지하면서 현재 1330 라인까지 하락했는데요. 자, 역시나 금이 하락한 이후 뒤에는 달러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자, 저번 주 금요일에 공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은 2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마킹 예상치는 18만 4천 건보다 상회하는 20만 건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4.1%를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작년 11월부터요, 꾸준하게 4.1%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4.1%라는 수치는 1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그런 증거죠. 자, 저번 비농업 부문 고용자 변동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에 끊임없이 우리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점은 이 실업률이 꾸준하게 최저치를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런 점들을 따졌을 때 충분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달러는요, 현재 88.50포인트에서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은 91.5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85포인트까지 하락은 보입니다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에 의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91.50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금은요, 추가적인 하락 이어갈 예정인데요. 1305 라인까지 일단 추가 하락,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275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330 라인 선에서의 저항 지지선에 의해 맞닥뜨렸기 때문에 다시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상승은 이어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한 차례 1330 라인이 뚫리는지 지켜보고 추세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추세 대응 따로 하지 마시고요. 고점 매도 추세 대응하실 분들은 135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현재로서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하락에 의해서 한 차례 내려눌렸습니다만 그 하락폭이 워낙 저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최고치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유로가 달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유럽 중앙은행 역시 유럽의 금리를 올리려는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1.26 라인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점은 돌파하지만 돌파 구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1.26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돌파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1.26 라인에서 주봉 차트상 큰 저항이 존재하죠. 자, 한 차례 그 횡보 구간이었던 그 횡보폭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1.26 라인에서의 저항으로 인해서 다시 곧 차익 실현 매도 매물이 대거 터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유로는 이번 주 한 차례 상승하겠지만 1.26 라인 기준으로 다시 하락 반전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6 라인에서 매도 추세 대응 재차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S&P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S&P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 뒤에는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의 호조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 애시당초 연준이 예고했던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고용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다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크게 하락했던 거죠.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고평가되어 있다, 뭐 지금 경제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그런 무성한 많은 루머에도 불구하고 우려 심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연이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요, 2017년도에도 한 차례도 보이지 않았던 이런 급락 형태가 저번 주에 보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의 증시가 미국 증시 투자자들이
주가 선물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기업의 상황은 상당히 좋고요.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패닉셀에 의해서 공포 심리에 의해서 한 차례 크게 하락했지만 2725라인선 기준으로 다시 재차 반전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와 동일하게 2725라인선 매수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돌파 상승에서 다시 고점 돌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925라인까지는 상승 기대되니까요. 매수 대응 하도록 하죠. 자, 다음 엔화. 엔화는 저번 주 예고드렸던 대로 9150 라인 뚫리고 나서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재차 매도 대응하실 분들은요, 9150 라인에서 재차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9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달러의 상승세 속에서 유로 엔화의 하락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 가지 또, 자,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 대해, 지금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의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지만, 엔화, 즉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빌미는 실마리는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엔화는요 달러에 대해 꾸준히 약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자, 엔화 꾸준히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8950 라인까지 매도 대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생. 자, 항생은요 지금 한 차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지금 미국의 증시 하락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오늘도 갭 하락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상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다시 재차 31,900 라인 돌파했을 때 무난하게 고점 확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1,900 라인 돌파됐을 때 재차 재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은 64.50 라인 매수 진입 가능합니다. 문자 포지션 확인하시면 진입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은요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는 1.260 라인에서 매도 대응. 자, S&P는요 2725 라인 선에서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화 9,150 라인에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8,950 라인까지 매도 대응. 자, 항생지수는요 31,900 라인까지 31,900 라인 돌파됐을 때 재차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